자,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는 아까 우리 판소도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뭐 나와야 되는데 70페이지가 계약법이 있으면 계약법 총론이죠. 자, 그래서 계약의 의, 종류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류.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성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고, 교차 청약이 있고, 기타 중에는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하면은 효력이 이제 뭡니까? 효력이 자, 뭐가 나왔었습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이 시험 포인트였고, 동시항변권도 시험 포인트였는데, 위험 부담보다는 동시항변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위험 부담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뭡니까?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소멸입니다. 이 소멸이 뭡니까? 밑에 적어놔야 돼요.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을 못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야. 자, 이럴 때 뭡니까? 계약 해제하고, 또는 해지할 수 있죠. 맞아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일 때 해제, 계수적 계약일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계약에 뭐에 관한 내용? 소멸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계약 해제와 해지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계약의 소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453페이지 해제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계약이 체결돼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에 뭐란다? 해제라고 하고, 세 번째 줄 바로 밑에 줄에 형성권이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보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해제와 해지도 뭐라고요? 형성권,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했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면 되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해제의 종류 갑니다. 해제의 종류.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다는 것만 줄 것이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나머지 뭘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되어 있습니다. 취소. 해제하고 구별되는 취소. 둘 다 공통점 뭐야? 공통점은.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 도달주의 취하고 있지? 형성권이지? 맞아요? 취소하면 쓱 들어본 적 있어? 쓱 소급표가 있고, 해제해도 계약이 없은 상태로 돌아가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야. 에? 그럼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은 뭘까? 얘는 민법 총칙에서 배웠지. 무슨 총칙에서 배웠어?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은 모든 법률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근데 해제는 무슨 법에서 배워 지금? 계약법에서 배우지. 계약법에만 적용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리고 취소는 우리 판소노트 나중에 29페이지 피면은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반환하는데 해제는 뭡니까? 원상 회복한다 그래.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고. 오케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취소와 해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16회 때 나왔대. 지금 몇 회고? 34회인데 33회 또 작년까지 봤을 때 16회 때 나왔대. 그 몇 년 전에 나왔어? 또 계산 때 해줄게. 자, 33 빼기 16. 몇 년만 나왔어? 17년이지.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돼. 뭐 지금 안 내고 있단 말이야. 비교하는 거 안 냅니다. 응? 낼 게 많아가지고 안 낸다 요즘. 응?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줄마고 갑니다. 453페이지 취소권 두 번째 줄까지 주시고 당사자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가세요.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은 제사 강착 들어봤죠? 그래서 법률 규정이어야 합니다. 근데 해제는 법률 규정,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지. 모르면 그건 넘어가면 돼.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취소권은 제사 강착, 법정 취소 사유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넘어가. 안 나와. 넘기시고. 자, 시간적 구별 뭐 나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밑에 박스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해제에서 합의 해제가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해주셔야 돼. 자, 옆에 판례도 별표 3개입니다. 합의 해제. 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합의 해제가 이게 시험에 6번인가 7번 나왔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6번인가 7번 나왔어요. 합의 해제. 일단 질문부터 해볼게.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지. 단독행위였지. 근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야? 뭐야 이거는? 합의가 뭐야? 계약이지.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뭐예요? 합의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해제를 하면 우리가 원상회복할 때 받은 날로부터 뒤가 명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받은 날 이자 가산하는데, 받은 날 이자 가산해요. 자, 그런데 이거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할 겁니다.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원상회복 계약 해지하면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것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보호는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합의 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32에 나왔던 건데, 자, 우리 455페이지 판례 되어 있습니까, 옆에?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면 돼. 따라서 필기구 같이 되어 있죠, 펜 같이. 거기 어디 형광펜이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합의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소유권의 물권도 청구권인데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합니다. 뒤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근데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요 내용이 어떤 데서 나왔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만 체크 좀 해놓으시고 넘어갑니다. 해제 조건은 우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었지?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불합격의 조건 성취야. 생활비 중단하죠? 맞아? 자, 되겠다.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됐어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 사줄게, 아파트 줄게 주면 되죠? 근데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X. 효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입니다. 455페이지 해제 조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밑에다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되는데, 153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각각 의리 계약할 때, 각각 의리 계약할 때, 자,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하기로 이렇게 계약서 쓴다 그랬지.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누가? 매수인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약정을 붙었다. 그러면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자동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판례. 약정일자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면 미지급하면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밑에 줄거지 있네. 진하게 돼 있는 거. 그 불이행 자체로 그 일자에 자동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도 옛날 우리 수강생하고 이렇게 중개사 우리 수강생들이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었어요. 했는데 내가 매도한단 말이야. 그럼 매수인이야. 매수인 보고 계약 씁니다. 5월 1일에 계약금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에 잔금 주면서 이전 계약으로 계약서 다 쓰죠. 그런데 밑에 특약사항이 적어놔. 만일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가액에 기속이 된다라고 특약을 딱 붙여놨다. 알겠어요? 저는 무조건 그거 적습니다. 특약사항이에요. 알죠? 그러면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판례 있잖아. 자동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누게 된다고?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와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전화기 확 잡아 끌어보면 됩니다. 파! 알겠어요? 계약금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 이 약정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 계약금 여러 번 가져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예인 때 최고해야 돼. 다시 최고해가지고 5월 20일까지 잔금을 예를 들면 6월 1일이니까 5월 20일 합시다. 5월 15일에 중도금이었으니까 5월 2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된다고 하고 계약금은 가액이 기속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20일 날 지급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최고해야 돼. 알죠? 근데 특약 사항으로 딱 적어놔 보면 그냥 바로 낼 거야. 알겠어요? 그냥 바로 낼 거야. 실제 수준이 저도 이제 몇 번 있었어요. 2번 그래 받았다. 옛날에 매매할 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은 누구에게 기소된다고? 갑에게 기소된다라고 딱 적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급하지 않았지? 바로 낼 거야. 무슨 말이죠? 저 이래가지고 2번 챙긴 적이 있어요, 실제. 알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내가 한 번은 뭡니까? 이 매수인이 전화 와가지고 막 살이 달락하고 뭐 자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러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그래가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신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반만 돌려줄게. 반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뭡니까? 전화 와가지고 뭡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무슨 뭐 계약금 돌려도 빨리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 알았다.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가지고 어디 병원까지 갔다니까. 그때 계약 쓸 때 우리 중개사잖아. 우리 공인중개사. 특약사항 내가 분명히 해놨죠? 반드시 확인한다. 우리 수강생님들이. 맞죠? 그래서 저거 써 있잖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가액 기준으로 딱 돼 있어. 판사에 들어가면 판사가 뭡니까? 계약금은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판사님, 그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15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가액에 기소된다.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맞네, 줄 게 없네. 가. 실제 수등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계약금 챙긴 적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건 뭐 동시에 한 명도 중요하지 뭐 제3들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누가 돼 있을 때, 매도인이 됐을 때 반드시 이거 적어놔요. 특약사항. 알겠죠? 그러면 딱 이때 이행가 하지 않는가 동시에 뭡니까? 내게 돼버리는 거야, 계약금은. 알겠어요? 그럼 내게 하려면 어떻게 돼? 또 최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됐어. 요게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밑에 비교 판례는 3월달에 설명합니다. 넘기시고 해지. 해지는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해지한다. 그래서 계속 계약이 뭐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2기 차임 연차하면 계약 해지하지. 상가 임대차 부분 몇 기 차임 연차하면 3기 차임 연차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계약도 뭡니까? 해지를 하지. 맞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만다고 해지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주시고 장래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요. 그래서 법정 해제하고 요 내용은 내일 합니다. 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내일 다 끝냅니다. 자, 계약법은 다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모르겠다.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00%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100%. 그 다음 100%는 제3자를 위한 계약 100%.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군데가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에 2번 정도, 10년에 5번 나왔던 거. 매매 교환 일자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알고 있죠?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해지보다는 해제가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법 총론은 총 몇 문제 나온다? 5문제 나오는 거예요. 5문제. 해제에서 2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죠? 적게 내면 1문제, 장애는 1문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뭡니까? 해제부터. 맞죠? 해제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